데일 카네기 시리즈 세 번째 인간관계론. 사람을 대하는 기본적인 테크닉. 비판은 쓸모가 없다. 이는 사람을 방어적으로 만들며 자신을 정당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게 한다. 비판은 위험하다. 이는 사람의 귀중한 긍지에 상처를 주고 자신의 진가를 상하게 하여 적의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 비난은 집으로 돌아오는 비둘기와 같다는 것을 명심하자. 비난은 항상 되돌아온다. 그리고 우리가 바로 잡아주려고 하거나 비난하고 싶은 사람은 아마도 자신을 정당화하려 할 것이고 도리어 우리를 비난할 것임을 명심하자. 당신은 누군가를 변화시키고 바르게 개선시키고 싶은가? 좋다. 멋진 생각이다. 나도 그 의견에 동의한다. 그런데 당신부터 먼저 변화시키는 건 어떨까? 전적으로 이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남을 개선시키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개선시키는 것이 더 유익하다. 바보들은 비판하고 힐난하고 불평할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거의 모든 바보들은 그렇게 행동한다. 그러나 타인을 이해하고 용서하는 것은 고결한 인격과 자제력을 지닌 사람만이 할 수 있다. 사람을 비판하는 대신 이해하려고 노력하자. 그들이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생각해보자. 그 편이 비판하는 것보다 더 유익하고 흥미롭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은 공감, 관용, 친절을 낳는다. 모든 것을 알게 되면 모든 것을 용서하게 된다. 사람에게 호감을 얻는 방법. 한때 나는 단식열풍에 휩쓸려 6일 동안 굶은 적이 있다. 사실 어렵지 않았다. 단식을 시작한 지 이틀보다 마지막 6일째가 배가 덜 고팠다. 우리는 사람들이 자신의 가족이나 직원에게 6일 동안 음식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죄책감에 빠질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들이 음식만큼이나 간절히 바라는 진심이 담긴 칭찬을 6일, 6주, 어떤 경우에는 6년 동안이나 해주지 않는다. 어떤 뚜렷한 문제에 대해 고민하지 않을 때 인간은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의 95%를 자기 자신에 대해 생각하면서 보낸다고 한다.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을 잠시 멈추고 다른 사람의 장점을 생각해 보자. 그러면 입 밖으로 나오기도 전에 티가 나는 천박하고 거짓된 아첨 따위는 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우리의 장점이나 우리가 원하는 바에 대한 생각을 멈추자. 대신 타인의 장점을 찾아내려고 노력하자. 그리고 아첨을 잊고 거짓 없고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칭찬을 하자. 진심으로 찬사를 건네고 아낌없이 칭찬하자. 그러면 사람들은 당신이 한 칭찬을 마음속 깊이 소중히 간직하고 평생 되풀이할 것이다. 시간이 지나 당신이 한 말은 잊은 뒤에도 그들은 그 말을 오랫동안 계속해서 되풀이할 것이다.
사람을 설득하는 방법. 헨리 포드가 말하기를 성공 비결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타인의 입장을 이해하고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관점에서 사물을 보는 능력이다라고 했다. 한 번 더 되풀이하자면 성공 비결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타인의 입장을 이해하고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관점에서 사물을 보는 능력이다. 타인에게 관심을 갖지 않은 사람들은 인생에서 큰 고난을 겪고 타인에게 가장 큰 상처를 준다. 인류의 모든 실패는 이런 유형의 사람들로부터 기인한다. 행동은 말보다 강하다. 그래서 한 번의 미소는 저는 당신을 좋아해요. 당신은 저를 행복하게 합니다. 당신을 만나서 너무 기쁩니다. 라고 말한다. 나는 진짜 미소, 마음이 따뜻해지는 미소, 가슴속에서 우러나오는 미소, 시장에서 좋은 값에 팔릴 만한 그런 미소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당신은 웃고 싶지 않은가? 웃으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첫째, 억지로라도 웃어라. 혼자 있다면 휘바람을 분다거나 콧노래를 흥얼거려라. 둘째, 나는 이미 행복하다는 듯이 행동하라. 그러면 정말로 행복해질 것이다.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방법. 세상 사람 모두가 행복을 추구하는데 여기 행복을 찾을 확실한 방법이 하나 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의 생각을 조절하는 것이다. 행복은 외부 상태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 환경, 즉 마음먹기에 달렸다. 당신을 행복하게 혹은 불행하게 하는 것은 당신이 얼마나 가졌는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어디에 사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행복에 대한 당신의 생각에 달려있다. 문을 나설 때 항상 턱을 당기고 고개를 들어 숨을 최대한 크게 들이마셔라. 그리고 햇살을 한껏 받아라. 친구들에게 미소 띤 얼굴로 인사하고 진심을 담아 악수를 나눠라. 오해받을까 두려워하지 말고 적을 생각하는 데 시간을 허비하지 마라. 당신이 하고 싶은 마음에 확실히 새기기 위해 노력하라. 그러면 헤매지 않고 목표를 향해 곧장 나아가게 될 것이다. 당신이 하고 싶은 멋지고 위대한 꿈을 마음에 새겨라.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 산호가 조류에서 필요한 것을 가져가듯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꿈을 이루는데 필요한 기회를 잡고 있는 당신을 보게 될 것이다. 리더가 사람을 바꾸는 방법. 당신이 되고자 하는 성실하고 유능한 사람을 마음속에 그려라. 그러면 당신이 그린 그 모습이 매 시간 당신을 그런 사람으로 변하게 해줄 것이다. 생각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올바른 정신 자세를 유지하라. 용기, 정직, 그리고 유쾌한 정신 자세를 유지하라. 올바르게 생각하는 것이 창조하는 것이다. 모든 것은 욕망에서 탄생하고 모든 진지한 기도는 응답을 받는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가짐에 따라 변한다. 턱을 당기고 고개를 들어라. 인간은 고치 안에 들어있는 준비 단계에 있는 신이다.
사람의 행동에 있어 영원 불변의 법칙이 하나 있다. 이 법칙을 지키면 문제가 생기는 일은 결코 없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친구와 영원한 행복이 찾아올 것이다. 그 법칙은 바로 이것이다. 항상 상대방에게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라고 느끼게 하라. 우리가 이미 본 대로 존 듀이 교수도 중요한 존재가 되고자 하는 욕망이야말로 인간 본성에서 가장 깊은 충동이라고 말했다. 윌리엄 제임스 교수는 인간 본성에서 가장 깊은 원칙은 인정받으려는 욕구라고 말했다. 이미 지적했듯이 이것이 인간과 동물을 구분하는 욕구다. 그리고 인간이 스스로 문명을 발전시켜 온 것도 바로 이 욕구 때문이다. 철학자들은 수천 년 동안 인간관계에 대한 숙고한 끝에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발견했다. 그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것이다. (3000년) 전에 조로아스터는 페르시아에 있는 자신의 배와 교도들에게 이 수칙을 가르쳤다. 2500년 전 공자는 중국에서 이 수칙을 제자들에게 가르쳤다. 기원전 5세기의 석가모니는 겐지스강 근처에서 이 수칙을 가르쳤다. 그보다 1000년 앞선 시기에 힌두교는 경전에서 이것을 가르쳤다. 이미 20세기 전에 예수는 유대의 바위산에서 이 수칙을 가르쳤다. 예수는 이 수칙을 하나의 생각으로 요약했다. 아마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규칙일 것이다.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만큼 남을 대접하라.